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의 시간을 통해 건강관리부터 취미생활, 최신 정책 정보까지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생활 꿀팁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편안히 앉아 들으시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사공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 건강인데요.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와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민자들에게 정신건강은 한낱 사치로 치부될지도 모릅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한데 정신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신경 탓인지 한인들, 특히 시니어들 가운데 3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와이 주립대학 연구진이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한인들이 다수 살고 있는 5개 주에 60세 이상 한인 2,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0%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니어들만을 두고 봤을 때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미국 시니어들의 평균 비율은 22%로 한인들보다 8% 낮았습니다. 그중 백인들은 9%에서 10.3% 수준으로 나타나 한인들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와이대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한인 시니어들 중 정신과 등 전문 서비스를 받은 비율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들은 대체적으로 정신건강, 정신질환을 무시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상태가 호전될 것을 무시하거나 미뤄 중증으로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으로 우울한 기분이 보름 이상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증상으로는 말수가 적고 무덤덤하며 매사에 재미없어하는 등 의욕 저하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정기 복형입니다. 갑자기 짜증과 화를 내고 그러다가 미안해하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경우입니다. 원인은 외부 조건과 내부 조건으로 나뉩니다. 외부 조건으로는 스트레스와 골칫거리, 실망, 충격, 환경, 계절 등이 포함됩니다. 내부 조건 가운데는 유전이나 성격을 꼽는 이들도 덜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뇌기능, 특히 뇌 호르몬의 일종인 세로토닌이 나이 들면서 줄어들어 우울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뇌에서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데 관련된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뇌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활 습관만 바꿔도 극복이 쉬워집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돼 우울증을 방지해줍니다.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수면을 취하는 규칙적인 일상생활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햇볕 쐬기, 이른바 광치료가 강력히 권장됩니다. 빛이 망막을 통해 뇌로 들어가면 세로토닌이 나와 우울증을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매일 햇볕을 쐬며 30분에서 40분 걷는 것이 정신건강에 최적화된 치료입니다. 갑자기 휴대폰 조작이 어려워지고 길을 자주 잊어버리고 운전이 미숙해지면 일단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이 원인 질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뇌혈관 질환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비만 등과 같은 질환은 신체 운동과 뇌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뇌 운동입니다. 모임과 대화를 자주 갖는 등 사회생활에 충실하고 글을 쓰거나 독서를 꾸준히 하면 뇌를 자극해 그만큼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어집니다. 조현병 환자에 의한 폭력은 가족, 이웃, 직장, 길거리, 양로병원 등 여러 곳에서 발생합니다. 조현병을 앓은 환자는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과 전문의 조만철 박사가 조현병에 관해 쓴 글입니다. 일단 정신질환이 있든 없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폭력을 제압하고 진압할 도구와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환자는 대부분 수갑이 채워진 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 폭력성이 마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뇌 손상으로 인한 것인지 정신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검사를 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병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는 관련 법 규정 5150에 따라 3일간 강제 입원하게 됩니다. 폭력이 계속될 경우 훈련된 스태프들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손과 발을 묶어서 자해를 못하게 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항정신성 약이나 주사를 줌으로 폭력성을 줄여 환자를 보호합니다. 3일이 지나도 계속 폭력적일 때는 법 규정 5250에 따라 14일간 강제 입원할 수 있습니다.
또 자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14일이 지난 후 또 다시 14일 동안 강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세가 너무 심할 때는 30일간의 강제 입원 후 콘서버토십을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보호자에게 필요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많은 경우 경찰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대체로 경찰은 정신질 환자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가끔 환자를 제압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는 반드시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특히 가능한 한 함께 옆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복용약을 보여주면 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같은 상황이 오기 전에 가족이 모든 지인들을 동원해 자발적으로 환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A 다운타운에선 주로 USC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전에 LA 카운티 이머전시 팀에 전화로 연락하면 심리상담가가 직접 와서 환자를 면담하고 폭력성이 강할 때는 다시 경찰에 연락을 취합니다. 정신질 환자가 경찰의 폭행을 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찰 측 책임입니다. 커뮤니티가 경찰이 정신질 환자를 대하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며 또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신질환 환자에 의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1-800-854-7771로 연락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정신건강에 좋은 생활습관과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생활습관부터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치료법까지 함께 살펴보며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1990년대 초반 조지아 주지사가 CD 구입비로 10만 달러의 예산을 청구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담은 CD를 산모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필이면 왜 모차르트였을까요? 주지사가 내놓은 해명은 생뚱맞았습니다. 모차르트는 인류가 낳은 10대 천재여서 그의 음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른바 모차르트 효과를 굳게 믿었습니다. 신생아가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자라면 IQ가 쑥쑥 올라간다는 심리학자의 주장을 믿었습니다. 과학적인 입증의 실패에 반짝 인기에 그쳤지만 모차르트 음악만 틀어놓으면 기억력과 창의력이 증진된다니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음악치료, 뮤직 세러피 역시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음악이 정말 정신건강 문제에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현대의학에서 음악치료는 단순히 하나의 증상만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환자들이 정신기능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치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뇌기능에 관련된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음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음악을 들으면서 수술을 하거나 분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음악은 우울증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뉴욕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암센터 연구진은 혈액암으로 입원 중인 환자 69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했는데 선호하는 음악을 들은 환자들의 감정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 등에서 37%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킨 환자의 회복기에 음악을 들려주면 심박동수와 호흡수, 산소 요구량을 떨어뜨린 조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도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혈압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도 여러 나왔습니다. 이는 음악이 단지 듣고 즐기는 기능뿐만 아니라 환자가 오랜 병원 생활과 수술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음악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음악 연주가 인체의 면역세포를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10명의 피실험자들에게 음악 반주에 맞춰 드럼을 치게 한 다음 피에서 면역세포 수를 살펴보니 이전에 비해
현격히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연주 중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도 억제됐습니다. 질병 치료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적응을 들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질환에서는 감각과 감정의 퇴행 및 병적 우울감 방지, 새로운 신경 연결 통로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이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보통 음악 치료의 효과는 뇌의 활동과 연관시켜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에게 맞는 음악을 듣게 되면 음식이나 약물을 섭취할 때처럼 뇌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심리적인 만족감 또는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악은 각자의 문화적 차이나 교육 환경, 경제적 여건의 차이만큼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비발디의 사계를 듣기도 하고 슈베르트의 가곡이나 1960에서 70년대 팝송 등을 듣기도 하지만 대부분 평균적인 노인들의 그룹 치료에는 한국 가곡, 민요, 가요 등 1930에서 70년대까지 많이 불린 노래나 음악이 사용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유행한 한국 가곡이나 동요, 예를 들어 봄이 오면, 반달, 고향의 봄 등은 언제 불러도 모든 한인 시니어들이 다 신나게 따라 부르는 국민 애창곡에 속합니다. 이렇듯 음악이 주는 치유적 효과와 울림은 항상 크고 깊습니다. UCLA나 USC 대학병원 등 남가주 대형 종합병원 내 암센터에는 애완견 봉사자들이 매일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항암 주사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불안과 걱정, 공포에 사로잡힌 환자들도 애완견을 보는 순간 얼굴에 미소가 흐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노년에 접어든 시니어들에게도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활력소 역할을 해줍니다. 곁에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얻기 마련입니다. 최근 들어 주류사회 노령 인구가 반려견을 키우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대체적으로 이미 자녀를 키우고 사회에서의 역할을 모두 끝낸 후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을 키우고 돌보다 보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살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장기간 집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자 반려견 키우기 붐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 보호소에 수용된 유기견들도 입양하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 동이 난 상태입니다. 이 바람에 인터넷에선 애완견 한 마리에 2,000에서 3,000달러를 넘는 등 갑작스럽게 귀한 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들이 반려견을 키우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첫째, 운동량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산책과 밥 주기, 놀이 등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야 할 일과입니다. 실제로 반려견을 키우면 하루 5,000에서 8,000보 걷기가 보통입니다. 운동량이 많아져 다리 근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평소 걷기를 좋아하지 않는 시니어들도 집에 반려견이 있으면 싫어도 함께 걸어야 합니다. 둘째, 개를 키우는 주인들끼리 소통할 수 있습니다. 공원 등지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이웃들 간 소통의 장이 열리는 것을 자주 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인종, 연령대의 주민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려견끼리 교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사교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 들면서 느껴지는 지긋지긋한 통증을 잊게 해줍니다. 시니어들에게 통증은 을의 몸에 달고 살아야 할 만큼 흔합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곁에 있다면 잠시나마 기분 전환도 되고 즐거움을 느끼게 돼 통증의 고통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서적 안정감을 들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특징은 불안과 우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려견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막둥이, 구봉서, 비실이, 배삼룡,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이주일, 이름 석자만 들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한국 코미디의 큰 별들입니다. 이들이 출연한 프로는 MBC의 웃으면 복이 와요. 70년대 초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이들은 특유의 바보 연기로 피곤한 삶의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배삼룡이 비실비실 몸짓을 하며 가 갈갈갈 멘트를 하는 장면은 배꼽을 잡게 했습니다. 깔깔깔깔을 재치있게 표현한 그의 히트작입니다. 웃으면 정말 복이 오는 걸까요? 복이 옵니다. 웃으면 건강에 큰 복이 온다는 말이 정설이 됐습니다. 웃음으로 난치병도 고칩니다. 몇 해 전 메릴랜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웃음이 심장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밝게 웃으면 혈액순환이 평소보다 22%가량 높아지고 또 인체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웃음이 거의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웃음 치료사를 고용하는 병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광대 박사, 클라운 닥터입니다. 병동을 돌아다니며 웃음을 선사하는 어릿광대의 유머는 심리적 치료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하기야 웃음을 돈으로 계산해낸 보고서도 있습니다. 한 번 웃을 때마다 $2,000를 써야 얻을 수 있는 엔돌핀이 펑펑 쏟아난다는 것입니다. 웃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뚝,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걸 누가 우스개로 지어낸 모양입니다. 웃음은 역사가 기록된 이후 의학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13세기 초 일부 외과 의사들은 수술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웃음을 이용했고 16세기에는 멜랑콜리의 치료법으로 17세기에는 과도한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웃음을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소화를 돕기 위해 웃음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웃음은 의학계에서 꾸준히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웃음치료, 라프터 테라피란 말을 처음 사용했던 이는 세터데이 리뷰 편집장이었던 노먼 카슨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굳어져가는 뼈와 근육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15분 웃으면 2시간 동안 통증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후 UCLA 대학병원이 웃음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했습니다. 웃음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 밖에도 알러지와 당뇨병 개선 효과도 상당하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웃음의 경제적 가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웃음을 기업 경영의 화두로 삼게 되면 매출이 최소 15%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케팅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웃어야 복이 올까요? 앞서 언급한 메릴랜드 대학 연구팀이 권고하는 건 하루 딱 15분. 이 정도만 웃어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매일 한 번씩 크게 웃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년기 우울했던 감정을 한 번에 날려버릴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유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부에나팍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에서 오렌지 미션 콰이어의 제6회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아프리카 차드 생명살리기 우물파기를 후원하는 음악회입니다. 지금까지 2,400명이 넘는 한인 시니어께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로 UCI의 시신을 기증하셨거나 시신 기증 서약을 해주셨습니다. 11월 2일 UC어바인 의과대학과 소망 소사이어티는 한인 시신 기증자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메모리얼 서비스를 오전 11시 한기홍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추모식에는 UCI 의과대학 관계자들과 시신을 기증받아 공부한 학생들이 참석해 기증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562-977-4580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 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바람은 선선해지고 하늘은 더 높아져가는 이 계절, 시니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짧은 글이 있습니다. 가을은 나뭇잎이 떨어지며 우리에게 인생의 순환을 가르쳐줍니다. 떨어지는 잎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말해줍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다음 봄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한가운데 마음 건강도 단단하게 챙기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